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6일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고민을 했고 국민 공모를 거쳤는데 그 중에 뽑힌 게 5개였는데 이 5개도 다시 이 전문적 검토를 해보니까 취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당분간은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당분간 그렇게 부르기로 했답니다. 이 국민 공모를 거쳐서 결정된 게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등 5개 후보작인데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29,189명이 조사에 참여했지만은 과반 득표작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가장 높았던 이태원로 22는 32.1%, 국민청사는 28.1%를 받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개 명칭은 제가 봐도 이거 다 적당한 이름이 아닙니다.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이게 대통령실이 가져야 하는 그 명칭으로는 다 부적절하다는 게 맞습니다. 이 국민의 집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자신은 피플스 하우스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걸 아마 국민의 집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민의 집입니다. 근데 이 피플스 하우스는 유럽에서 좌파 운동권에서 일종의 주민센터로 썼던 그 역사가 있는 내력이 있는 이름이니까 이건 우선 적당치 않습니다. 국민의 집은. 그 다음에 국민청사는 이 청사는 관공서를 가리키는데 국민청이라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청은 없습니다. 노동청은 있었지만은 민음청사는 이건 또 너무 자기적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청사라고 하는데 청사는 관공서에 붙이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민음청이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른누리는 이건 너무 또 한글 단어를 갖다 붙이다가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른누리, 누리는 세상이란 이야기인데 바른누리, 바른세상? 세상이란 말이 누리보다는 더 친근감이 있죠. 이태원로 22는 그냥 주소를 갖다 붙인 건데 다우닝 10가 뭐 이런 식으로 영국 총리실을 부르는 것을 본뜬 또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서 우선은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유지를 하기로 했답니다. 자, 이 장명을 하는데 청와대는 참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기와가 풀어졌거든요. 그 전에 이름은 경무대인데 그것도 막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경무대, 청와대 입에 이름이 붙고 세자가 좋습니다. 석자가 참 좋아요. 이 길어지면은 사람이 기억하기도 힘들고 해서 쉽게 사람 입에 오르지 않습니다. 우선 친근감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이름은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뜻이 좋아야 됩니다. 한자로 썼을 때 모양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무대가 어떻게 했느냐. 문무대 하면 문무왕이 생각나는데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완성한 분입니다. 흔히 문무대왕이라 부르기도 하죠. 문무왕은 한 20년 동안 재비하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을 하고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러 온 일본 해군을 무찌르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나라와 싸워가지고 내쫓고 이렇게 하니까 백제, 일본, 고구려 땅을 차례로 무찌르고 한반도를 통일함으로써 그 뒤 250년 동안 계속되는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유서를 남긴 분이기도 한데 저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문무대라고 하면은 통일 의지도 거기에 담을 수가 있고 문과 무의 통합이라는 국가의 기본 정신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문무대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뭐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좋겠는데 차선책으로 말이죠. 그냥 대통령실이라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름 짓는데 이 의미부여를 과잉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 이름이 우선 길어지고 생소한 그런 의감을 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뭐 바른누리라고 한 게 이게 참 어색하거든요. 이 장명을 잘 해야 합니다. 장명을 잘 못하면 평생 고생을 합니다. 사람 이름을 잘못 짓는다든지 조직 이름을 잘못 지으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 여당이 열린 우리당이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은 그걸 읽는 사람은 그 당 소속 의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열린 우리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루당이라고 발음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열린 우리당이라고 불러주겠다. 열린 우리당이 아니라 열린 우리당이다. 우리가 열려가지고 짐승들이 다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거기 뭐 신영복 씨가 장명을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좋은 이름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조롱거리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분열민주당 아닙니까? 가짜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해온 게 같이 살자였습니까? 내 혼자만 살자였습니까? 국민들을 분열시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가짜. 참고로 정부 부처가 참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옛날 문교부 같으면 좋았는데 그 뒤에 교육부로 바뀌더니 뭐 그게 또 여러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외교부도 이름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원래 외무부로 출발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부서가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와 국방부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법무부, 국방부 두 부서 다 힘이 있는 부서니까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않은 것처럼 단순하고 담백한 이름이 좋다고 생각되면은 차선책입니다. 대통령실 그렇게 부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용산을 붙이면 안 돼요. 왜냐 이 대통령실이 과연 용산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게 불투명합니다. 저런 두 집 살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 청사가 용산에 짓게 될지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실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백하게 그냥 대통령실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할 거냐? 프레지던트 오피스로 할 거냐? 프레지던트 팰리스로 할 거냐? 궁이란 말도 뭐 너무 거부감 가질 필요 없고 쓸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궁, 대통령실, 실이라고 하면 너무 작게 보이니까 대통령부, 대통령실, 대통령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무대라고 하든지 다시 한번 이 뜻을 한번 모을 필요가 있는데 피플스 하우스는 일단 안 됩니다. 그거는 인민의 집이니까 그건 좌익 대통령이 아니면 피플스 하우스로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